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 모처럼의 연휴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날이 오늘 바로 67회째를 맞는 현충일입니다. 국립대전현충원에서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추모하는 추념식이 열렸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2년 만에 전면 개장하면서 대전현충원에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자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을 생각하며 눈을 감고 고개를 숙입니다.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이 12만 순국선열이 잠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군 관계자와 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돌아봤습니다. 아픔의 역사 위에 오늘날 우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말로는 쉽게 애국을 실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숭고한 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 시행됐던 지난해와 달리 대전현충원 묘역엔 참배객들로 종일 붐볐습니다. 3355 묘소 옆에 둘러앉아 가족들과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과일을 깎기도 하고 준비해온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합니다. 한 유가족은 막걸리와 떡을 준비하고 정성스레 제를 올립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였음을 뒤늦게 알게 된 아들. 아버지가 하늘로 떠난 지 27년 만인 지난 4월 대전 현충원으로 옮겨 모시게 돼 마음이 놓입니다. 해병대 2기생으로서 인천 상륙작전에서 참여하시고 그동안 저희들이 자료를 미처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늦게 모시게 됐습니다. 충남도와 세종시 등 각 시군과 기관, 지방선거 당선인들도 별도의 추념식을 열고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 지역 시민단체들이 국립묘지법을 개정해 친일 반민족, 반민주 행위자의 묘를 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대전민중의힘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관동군 헌병으로 항일 독립투사를 탄압한 김창룡을 비롯해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 서북청년단원 등 70여 명의 묘가 여전히 대전현충원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국립묘지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나는 정권을 교체하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 점검 작업 도중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건 항소심이 내일 대전지법에서 시작합니다. 원청 전 대표에게 무죄가 내려진 지난 1심 판결을 두고 잘못은 인정되는데 왜 처벌은 없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대전지방법원 앞엔 매일 점심 푸른색 팻말을 든 이들이 서 있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는 한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시작해 환경, 노동, 시민단체까지 고 김용균 씨 사건 책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가 항소심을 앞두고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죽지 않는 세상을 최소한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사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2심 재판 결과를 집중하고 있고요. 저도 오늘 1인 시위로 연대하는 마음으로. 앞서 지난 2월 열린 1심에선 김병숙 전 서부발전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내려졌고 나머지 책임자들에게도 벌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김 씨가 사망했지만 김 전 사장의 경우 해당 작업의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들은 잘못은 인정되는데 왜 처벌은 없냐며 항소심에선 다른 판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살인죄는 강하게 인정한다고 디테일을 다 따져가면서 엄청 강하게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그러므로 집행유예거나 적은 벌금으로 다 때렸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유족들의 반발처럼 이번 항소심에선 원청인 서부발전의 책임 여부와 위험성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해당 작업장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워 무죄 등이 나온 김 전 사장의 판결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원청이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례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주목하는 김용균 씨 사건 항소심은 내일 대전지법에서 첫 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경찰청에선 모두 64건의 선거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으로 대부분 허위사실 유포, 금품 수수, 현수막과 벽보 훼손 등입니다. 이번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오는 12월 1일이면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동시다발적 수사가 예상됩니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산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새벽 2시쯤 서산시 한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 차량 옆부분을 부딪히고 달아난 혐의로 운전자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사고 뒤 부서진 차량을 몰고 11km 떨어진 곳까지 도주했지만 번호판이 떨어지는 바람에 탐문 수색을 하던 경찰에 붙잡혔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칙인 0.144%로 확인됐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정부의 직업계고 활성화 대책이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어떻게든 취업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고졸 취업률은 절반으로 떨어진 상황, 새 정부를 맞아서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개최한 상업경진대회에 참여한 직업계고 학생들이 사무행정과 금융실무 등 10개 분야에서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문계고의 수능 모의고사와도 같은 경진대회는 입상할 경우 전국대회 출전의 기회가 주어지고 고졸 취업 성공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취업 시즌을 앞두고 전공 분야의 직업박람회를 비롯해 채용 박람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계나 이런 분야에서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심화 과정을 고등학교에서 미리 배워서 사회에 빠르게 진출하고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대전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대전교육청은 취업박람회를 비롯해 직업계고 취업 역량 강화 사업, 직업교육 콘서트 등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고용 촉진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지자체 그리고 유관기관들과 협력해서 우수한 기업을 새롭게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취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교육청의 역량으로 취업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의 취업률은 최근 5년간 반토막이 났습니다. 충청권도 지난해 29.4%의 취업률로 졸업생 10명 중 3명 정도만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마이스터고를 도입하는 등 고졸 취업과 직업교육에 전폭적인 지원을 쏟아부었지만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관련 정책이 흐지부지 됐습니다.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직업계고 졸업자는 8만 명가량인데 올해 65개 공기업의 고졸 채용은 1,000명대로 29개 공기업은 공채 계획조차 없습니다. 금융권 구조조정과 조기 취업형 현장 실습 폐지, 공공기관 지역인재 대졸 위주 채용 등으로 고졸 취업의 문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급 선발 시험 그리고 공공기관 및 금융권에서도 많은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졸업생들을 선발해 주어서 취업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행정기관 인턴 직업계고 개방, 직업계고 채용기업 세제 혜택, 공공기관 고졸 채용 의무화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부터 새 정부가 추진해 주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과일 가게에서 사과보다 조금 큰 수박 보셨을 겁니다. 애플 수박이라고 하죠. 또 흑피 수박, 망고 수박 등도 있는데요. 요즘 1, 2인 가구를 겨냥한 이런 작은 수박들이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지론 기자입니다. 초록 바탕에 검정색 줄무늬를 가진 작은 수박이 하우스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사과와 비슷한 크기라 해서 이름 붙은 애플 수박으로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최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반 수박의 5분의 1가량인 1kg 안팎으로 가벼운 데다
껍질이 얇아 사과처럼 깎아 먹는데 아삭거리는 식감과 단맛이 일품입니다. 특히 줄기에 여러 개가 열리고 수확도 1년에 2차례 가능하며 납품가도 한 통에 3,500원가량이어서 일반 수박에 비해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일손도 돌고 수확량도 좀 많고 시기가 빨라서 딴 후작하기가 편고 그래요. 까만색 껍질을 가진 흑피 수박도 최근 소형화에 성공해 시장에 선을 보였습니다. 일반 수박의 3분의 1 크기에 당도는 12브릭스로 매우 달아서 보통 수박에 비해 출하 가격도 높은 편입니다. 이와 함께 길쭉한 겉모양의 속이 노란 망고 수박도 이제 막 수확을 시작해 전국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수박 노하우가 있는 예산 지역 10여 농가가 애플 수박 18만 통 등 작은 수박들을 농협과의 계약을 통해 재배하고 있습니다. 큰 수박을 사 먹기에는 부담인 1, 2인 가구를 겨냥해 시작했는데 중간 상인이 아닌 농협과의 계약이어서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초점에 맞춰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배 기술이 이제 정립이 되면서 점차 농가 수도 늘어나고 있고 재배 면적도 약간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따른 농가들의 맞춤형 대응이 고소득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431명으로 1월 24일 이후 133일 만에 5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대전에서는 전날보다 118명 감소해 195명이 확진됐고 충남도 300명 가까이 줄면서 19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세종은 43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대전과 충남에서 각각 1명씩 늘었고 세종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인 다누리가 모든 점검을 마치고 다음 달 5일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 군기지로 이송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극저온과 고온, 전자파 시험과 표면 다층 방막 단열재 장착 등 이송 전 마무리 작업을 모두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다누리는 8월 3일 오전 8시 20분 발사될 스페이스 X사의 팔콘 9에 실려 달로 향하게 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내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대전 지부에서도 화물 차량 2, 3천 대가 동참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 대전 지부는 내일 오전 10시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최근 경유가 폭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기름값에 연동해 수입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확대와 지입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직장 내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등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올해 250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친화 인증제는 출산과 양육, 유연 근무제 시행 등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가진 기업과 공공기관에 전문 기관의 심사를 거쳐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가족 친화 기업엔 지방세가 면제되며 중앙부처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55개의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특허청이 주요 온라인 장터에서 672건의 화장품 정보 허위 표시를 적발했습니다. 특허와 디자인, 상표를 구분하지 않고 지적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가 274건, 권리 소멸 시기가 지났지만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사례가 230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가 167건이었습니다. 특허청은 적발된 사업자에게 허위 표시 제품을 고지하고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성매매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징역 13년형을 받았습니다. 대전 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대전역 인근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